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구리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국내 전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구리 거래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단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공장을 짓고 있는 SK 실트론이 주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7,2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받은 지 2달 만에 주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추가되면서 공장 증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특허청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의 제형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회사 처방집에 등재된 데 이어 현지 시장 안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IE셋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네요. 본부장님, 오늘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사실 어제 중요한 구간에서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반등의 주체는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기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을 법한 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수급의 어떤 연속성이 또 끊긴 상황, 그리고 이제 그것에 어떤 빌미를 좀 제공을 했던 쪽은 원달러 환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70원까지 이제 올라가다 보니 외국인들의 이 수급의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느끼는 종목군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안에서도 지금 윗구리가 달리는 종목군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제 오늘장이긴 한데요. 결국 저는 실적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는 우리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체적인 대내의 변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악재 외에 돌발 악재는 지금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떤 가격적인 변동성이 나올 때는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위주로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이후에 수급의 연속성에 의문이 있는 시장입니다. 실적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대내외 변수 악재 외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나올 때는 실적 위주로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사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어제가 생각이 나요. 이게 보통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1.4% 하락 출발했고 장중에 1.6%까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0.07% 바닥 대비해서 1.6%가 넘는 바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1.6% 마이너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 이상 올라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이 흐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 잡았다 돌아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이런 흐름 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 거의 연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와. 어제는 이렇게 트랩이었나? 함정이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저께 뭐 여담이긴 한데 어제 이렇게 전략 후황으로 끝이 나다 보니까 콜 쪽에서 그러니까 뭐 선물옵션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콜 쪽에서 아마 대박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콜옵션 상품을 370포인트, 365포인트 계속 살펴봤어요. 보니까 370비짜리 콜옵션이 2,000원에서 25만 4,000원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배가 넘는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
어제 이 변동성에 누군가는 분명히 수혜를 봤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현상에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봤을 거고 누군가는 그거를 이익을 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1조가 넘는 매수가 시장에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같지만 외국인들이 참 시원하게 어저께 옵션 만기를 해먹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장 마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오늘 시장이 돌아선 것인가 아니면은 단발성 이벤트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하락이 끝난 건 아니겠구나. 내일 시장이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1%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선물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13,700계약이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어저께 1조 매수를 왜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13,0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이게 물론 순수 매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난 월매에서 롤오버가 돼가지고 누적이 되는 매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청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규 매도 포션도 유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다음 주가 본격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이 진행인가 아니면 전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잡을 것인가 뭐 여기 어떤 포인트가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시황에서 좀 나간 맥락의 얘기지만은 만약에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 이게 개인만 적용이 되잖아요. 개인만 적용이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 법인세 때문에 금투세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됐을 때 개인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안 그래도 개인이 뭐 정보력도 그렇고 자금력도 그렇고 딸리는 게 자금력은 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딸리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 불리한 조건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이제 비판했던 부분이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휘둘리는 시장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썩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지금 시장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어제 얘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정거래 시장 전략 후 강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래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1조 원 이상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13,700계약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지금 시간 기준으로 여전히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하락하는 섹터를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유와 해운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엮여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시장 상황에서 흐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본부장님? 일단 해운주 중에서도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쪽은 지금 어제 시간에서 또 대량 매도 그러니까 지분 매도 좀 물량이 나온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이제 고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어제 유가가 조금 잠시 안정화를 좀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에 따라서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분들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SOE를 비롯한 정유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가가 이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 오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 유가의 어떤 급격한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쪽은 이제 피해야 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하루아침에 그들이 화해하는 어떤 웃으면서 사진을 찍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리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유가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저는 계속 이 관련주들을 좀 추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종가 배팅 섹터로도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해소되지 않을 거니까 관련된 섹터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지분 매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흥하해운이잖아요. 잔금 상선의 경우에는 흥하해운의 지분을 시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참 사실 이제 해운업계에서 보기 드문 정도의 대규모였기 때문에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한 건가요? 그냥 판 거죠. 현금 확보한 거죠.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뭐 다른 게 뭐 설명이 되겠어요? 갑자기 뭐 긴급하게 유동성 위기가 있다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뭐 섹터를 그쪽 이제 우리 본부장님 준비를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왜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을까? 그러니까 물론 S오일, 뭐 GS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기름을 파내는 회사 있잖아요. 엑스모빌 같은.
뭐 영국 같은 로얄 더치셀 같은 회사가 되겠죠. 이런 회사가 왜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직접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직접적 관련되는 대장주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아쉬워요. 우리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AI 이슈 해가지고 잘 간다 그러지만은 결국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엔비디아나 MS 같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운주 같은 경우도 중동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유가 들썩이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엑스몰 같은 회사가 없고 단순히 테마, 흥해운 같은 종목이라든지 흥구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테마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어쨌든 최대주주 매도 이게 나오면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이 참 기업 활동하기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행태를 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 이슈되고 중동 리스크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주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최근에 뭐 HLB 진양군 회장 같은 경우 반대로 이제 자회사 지분 매입을 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뭐야 될까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 현상인 거잖아요. 주가 오르니까 최대주가 먼저 팔고 나가버리는. 물론 테마주는 안 해야 되겠지만은 유가 이슈 관련돼 가지고 살만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최대주주가 이런 행태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뭐 이 말 ESG 이런 거는 맨날 뭐 말로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열을 올리냐면, 오늘 제가 앵그리버드가 돼버렸는데 열을 올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최대주주 매도 얘기가 나왔을 때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꼭 그렇게 됐을 때 피해를 보는,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은 접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기업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자통법이 좀, 이게 법안이 있나요? 최대주주가 매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공시하는 그런 게 예전에는 참 이제 정말 쓸데없는 거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업들을 그렇게 최대주주 이렇게 해버리고 나 몰라라 그냥 쭉 나가버리고 땡이잖아요. 그럼 그게 주가는 망가지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아무도 책임사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거고, 뭐 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중동 리스크 관련해갖고 뭐 유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엄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주주 매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게 되고 고점에서 신호가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여담을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네, 흥하해운에 대한 지분 매도는 현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상실이 되어서인지 오늘 금융주도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또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이 실적에 따라서도 우리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실적 잘 나오면 좋겠죠. 네. 그런데 뭐 금융주들이 미국 기업 금융주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금융주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소야대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에너지 쪽에서 나타났잖아요. 원전은 밀리고 해상풍력이라든지 이쪽은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불편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왜 그렇게 1분기에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했나 싶을 정도로 참 실망감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지난 3월 말부터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본업의 가치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고, 여기에 정말 밸류 프로그램이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금상첨화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 수급 밸류 프로그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보험 쪽은 오늘 약합니다. 대신에 지주사 쪽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도 지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저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의 어떤 수급 밸런스는 한번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자면 저는 현대차, 기아 혹은 두산과 같은 지주사 쪽에서 힌트를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금융주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사 쪽을 한번 조금 더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AI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AI만 묻으면 이렇게 급등하는 상승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얘기도 있고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 있던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4월 7일 날 저도 본 기사인데 아마 요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월가 주요 은행들이 엔비디아나 MS가 너무 많이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좀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월가 주요 은행들은 아시겠지만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뭐 BO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뭐 그렇죠. MS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 이런 주요 IB들이 지켜보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만의 TSMC, 퍽스콘, 그리고 한국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유심히 지키고 보고 있다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같이 투자할 때 펄한지 PBR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PS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EPS 같은 거 보게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퍼가 뭐 35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MS는 현재 30배가 넘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TMC 같은 것들은 12배에서 한 19배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엔비디아인지 MS 대비해서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퍼 수준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한 20%가량 증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뭐 순이익이 한 61%, 60% 정도 증가하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해외 쪽으로 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수급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은 섹터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섹터 이제 AI로 가지고 오셨는데 AI 섹터 사실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박을 만들다 보니까 2차 전지를 해야 될지 반도체를 해야 될지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GPU 이슈를 해가지고 주가 좀 가다 보니까 그래서 AI라고 섹터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동박 적층판 고객사를 통해 가지고 북미 GPU 기업향 초극박 이제 제품에 대한 공급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4월 9일 날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용 하이엔드 동박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3월 17일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됐다 안 됐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가능성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주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4월 9일 날 나온 뉴스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수된다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극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좀 독점을 했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솔루션 첨단 소재가 유일하게 이 공급망을 뚫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좋은 일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 GPU 기업 쪽으로 이제 신호 무결성 성능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극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기술 장벽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서버라든지 이쪽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어떤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정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역시 종가고요. 목표 주가가 2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종가 베팅할 섹터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조선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만약 우리나라 증시 혹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나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이 고유가와 고환율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나 해지 상태의 어떤 이 섹터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유가와 이제 고환율에 조금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제 조선 쪽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이제
단순하게 테마적으로 보시기보단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 빅3 모두 뭐 30조 원에 가까운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미국과 중국이 계속 불편한 관계, 이거는 연말이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에 보면 대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사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쪽이 바로 이제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 쪽을 바라보는 어떤 명분은 지금 확실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참 양치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섹터가 몇 개 있어요. 5G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5G는 결국엔 여전히 아직까지도 양치기 소년인 반면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는 그들이 말했던 어떤 이 흑자 기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믿고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된 쪽을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외국인 창구에서 삼성중공업도 순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종목은 또 어떤 걸 바라보셨나요? 사실 조선 빅3가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대한 변동성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자재 쪽에서 저는 좀 뽑아왔고 이제 그 기자재 안에서 이제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기자재 하면 보통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화인텍, 뭐 태광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조선 수주 중에 가장 많이 이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쪽이 뭐냐면 대형 탱크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에 들어가는 탱크를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세진중공업에서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탱크선 중에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이라든지 이제 초대형 가스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탱크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세진중공업이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진중공업 작년 3분기에 조정이 좀 급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조정의 폭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면서 메이저 주체들의 어떤 이 관심을 저는 받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도움까지 받았을 때는 저는 세진중공업이 가장 좀 좋게 평가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흥하해운 아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체크를 못한 것이 있는데 잔금 상선에서 이제 일정 부분의 지분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 지분 매도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초대형 운반선에 대한 중고 매입 때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흥하해운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흥하해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잔금 상선 같은 경우에는 중고 배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고객사에다가 이제 되파는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고 선박, 특히나 이제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약 45% 정도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선박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 그 선박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저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초대형 탱크를 만드는 기업 세진중공업도 계속해서 저는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계속해서 바라볼 때 가격 전략을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저는 6,2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른 조선 빅3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낸 것 대비해서 세진중공업은 그냥 평균 가격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나올 시에는 저는 9,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세진중공업을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6,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인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가우디 3를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H100의 대항마인 걸로 보이는데 가우디 3 좀 성공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거는 결국 이제 최종 수요처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진천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때 좋은 성과가 없었어요. 왜냐? 결국 이제 아무도 맡기지 않았거든요.
우리 이제 뭐 맛있는 중집을 열었습니다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출고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만큼 얼마만큼 많이 써주냐가 결국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최종 수요처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출시를 하게 되면서 공급을 받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더라고요. 언급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과연 엔비디아가 출시했던 AI 가속기만큼의 어떤 성능을 낼 것인가? 결국 그게 관건일 거죠. 공급을 받더라도 만약에 사용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리고 진행하는 도중에 엔비디아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다시 엔비디아 거 쓸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이것도 뭐 실례를 들게 되면은 파운드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있고 TSMC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수율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 맡기는 이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 3나노고 우리 그 이전에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은 TSMC 따라오지 못했었거든요. 맡겼다가 수율이 안 맞고 그리고 호환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TSMC 쪽으로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결국 이제 가우디 3도 마찬가지인 거죠. 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엔비디아가 출시를 하고 있는 AI 가속기만큼 성능이 나오게 되고 호환성이 나오게 되고 수율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쓰게 쓸 수밖에 없고 대항마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CPU 같은 경우도 AMD가 그렇게 인텔을 따라잡으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GPU 볼게요. AMD가 엔비디아를 그렇게 따라잡으려고 하지만은 안 돼요. 파운드리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객 유지하려고 하지만은 TSMC 못 따라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상당 공정으로 갈수록 그 기술력이 더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또 인텔이 극복했느냐가 과연 관건이 되겠죠. 제가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한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출시했다라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써주고 그리고 누군가 써준 거 플러스해서 누가 더 많이 써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이거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어쨌든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부여하지 않을까?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인텔의 성공 여부는 최종 수요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AI 가속기만큼 성능과 수율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인텔은 네이버와도 협력을 맺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 학습 인프라도 구축을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런 만큼 오늘 네이버 주가를 살펴보니까 1.36%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장중에 고점보다는 조금 내려간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네이버 주가 상승의 동력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네이버는 본업 잘해야 됩니다. 일단 결국엔 지금 아직까지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쪼개기 상장을 하지 않았던 부분. 일단 그럼에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성과를 얻어야지 지금 갑자기 뭐 가우디에 이제 붙여서 올라간다?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3E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2입니다. 그런데 설마 HBM2가 HBM3E를 탑재한 제품보다 더 나은 어떤 성능을 보일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크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 제품이 나오는 시점에 엔비디아는 블랙베리라고 하는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가격이 저렴을 하기 때문에 인텔에서 나온 제품을 좀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전입니다. 이제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높여가야 하는 상황 속에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지금 벌써 도입을 한다? 저는 그거는 빅테크 고객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저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은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노이즈이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었을 때도 어디에서 전기차 만든데 저기에서 전기차 만든데 하면서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아성을 좀 무너뜨리려는 뉴스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이런 뉴스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는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그 시점에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올 예정이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좋았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반도체에도 좀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섹터별로 흐름을 살펴봐도 지금 좋은 섹터를 좀 살펴보니까요. 뭐 AI 챗봇 섹터도 있고 HBM, 뭐 뉴로모피 반도체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장에서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이제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대형주에 봐야 삼성전자밖에 없긴 한데 대형주에서 다시 소위 말하는 중소형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아침 쪽에 출발은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삼성전자도 상승 출발했었고 하이스 상승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아쉽게도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제 시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제 어떤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게 이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좀 헛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일단 하락 전에 됐는데 그리고 그 흐름들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늘 뭐 리노공업 같은 것들도 뭐 7%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이지랜드 같은 종목들도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좋게 말하는 순환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중소형주 중심에 계속 쭉 갔었다가 또 일시적으로 삼성전자로 갔다가 다시 또 중소형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마무리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이 여전해요.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한번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2월 1일 이후부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기업밸류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고점을 찍은 2월 13일 이후에도 한 3, 4거래일 동안 또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젠슨왕 말 한마디에 5% 넘는 급등이 나섰다가 상승 흐름 쭉 지속이 되었고 오늘 올전을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방금 보여드린 현대차의 그런 흐름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내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계 창구의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또 AI 챗봇 섹터를 살펴보니까요. SP소프트가 지금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뭐 이슈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혜주들이 거론되면서 SP소프트가 가장 큰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의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SP소프트처럼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내일이 아니죠. 내일은 쉬어야 되니까 다음 주 초에 일단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봐서는 저는 일단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저는 원달러 환율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천비디아 가는구나라는 이 투심이 좀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들만의 축제로 끝날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에 저는 일단 반도체 IT 쪽에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 수익을 좀 실현을 해주시고 만약 제 말이 틀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절반으로 저는 좀 수익을 즐기시는 게 지금은 맞다. 만약 이제 좀 불편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돌고 돌아서 또다시 반도체를 우리는 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좀 크게 지금 위치에서 잡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이 AI 쪽에서 지금 순환매가 돈다라는 가정하에 지난 3분기 때 챗GPT 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강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안 쪽이거든요. 특히 이제 보안 쪽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또 갤럭시 S24 관련해서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 보안 쪽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것보다 이거 다음이 뭘까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그쪽도 오늘 종가의 어떤 마감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이제 시선도 돌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부는 한번 수익 실현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눈에 돌려야 될 만한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섹터 전반에선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인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제형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고요. 유플라이마 역시도 미국 3대 PBM 처방집에 추가 등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1%대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이슈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최근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죄송한데 영향이 없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1월 15일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간 변동성이 있지만 옆으로 그냥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전혀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를 지배구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승계라고 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지금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된 부분들이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아마 앞으로 IPO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성진 회장,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이었던 이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자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승계 작업이 분명히 좀 진행될 건데 그거에 따라서 아마 또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이제는 AACR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결국 이것도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엄청 순환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로 그냥 쑥 지나가고 이제 또 시장에서 이제 약간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학계 얘기가 또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시장은 참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쉽다가 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런 분들이에요. 시장 흐름을 정말 잘 타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가는 업종이란지 테마 순환매를 잘 잡아가지고 이번에 바이오 가면 바이오 잘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IT 가면 IT 갔다가 잘 빠져나오고 아마 이런 분들 우리나라 같이 재밌는 시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바이오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가치적인 투자 측면 어떤 기업 그 가치적인 측면, 업종 밸류적인 측면 접근해가지고 아 좋아지는구나 이런 학회가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짧으니까 아마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또 이제 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의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바이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AACR 이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발짝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밀려나게 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건에서 말씀드릴 부분에서 언급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를 마무리 시키게 되면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배구조라든지 승계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아마 올해 안에 주가가 한번 들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작년 말이죠. 작년 12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주가 1차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반응이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결국 또 미국에서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게 서울경제 모 기사를 제가 좀 참고 좀 할게요. 네. 참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제2의 제3의 반도체 지원법 요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제2, 제3의 반도체 지원법이 결국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그게 AI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공개한 핵심 그리고 신흥기술, 그러니까 CET에 대한 미국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에 AI하고 바이오가 핵심 기술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권에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물론 AI도 반도체긴 하지만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정부 지원금이 이제 보조금이 지원이 됐었는데 요게 다음 정부 넘어가게 되면서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트럼프가 어떤 또 정책을 할 건지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국가 핵심 기술 여기에 포함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만약 진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지금의 그 AI처럼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 승계 문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아직 정권을 잡은 건 아니지만은 네. 만약에 잡게 된다라면은 보조금 지급 대상, 핵심 기술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아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뭐
진짜 코로나 같은 게 갑자기 돌발적 나타난 게 아니면은 안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의 이슈가 일단은 셀트리온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기에 지배구조 승계 문제로 주가가 들썩일 것이고 미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이전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다가 결국엔 우하향 기조를 보였습니다. 0.97%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680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5% 강세를 보이면서 860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31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5,850억 원을 덜어내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6,165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만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261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10억 원 팝니다.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414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뭐 반도체 IT가 출발이 굉장히 좋았었죠. 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 투탑보다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더 강하게 좀 붙어주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장 중반부로 갈수록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섹터와 이제 기업들이 좀 많아진 것이 다소 이제 불편한 상황이다. AI로 시작이 돼서 생태계가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었던 이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도 이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다음 주 추세 확인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생각보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조금은 이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가 강했다라기보다는 올 초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계약이 좀 있었던 알테오젠, 레오켄바이오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으나 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커버를 했었던 삼천당 제약과 같은 기업들의 순환매가 좀 돋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아니라 이젠 본격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조금 더 계속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장 중후반부까지 강했었던 쪽은 제가 이제 종가 섹터로 가져왔던 조선 쪽이 강했었고 이제 화장품 쪽도 오늘 장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여전히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도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수가 약세를 보인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빠진 업종이 전기 가스업입니다. 4.6%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지역 난방공사가 가장 크게 빠졌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는 보험 업종입니다. 3.97% 내림세, 섬유 의복 업종에서도 3.14%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강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약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25%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8.62%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1.54% 강세, 정보기기 업종에서는 1.36%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엇갈리면서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감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이렇게 되니까 뭐 다음 주도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코스피보다는 또 코스닥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순수하게 지금 어떤 거시적인 현상이란지 이슈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차트만 보게 되면은 뭐 코스피는 오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60포인트 마감이 되게 되면서 그래도 한번 이제 추가 하락 제한 가능성
누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판단에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하락장이 지속이 됐던 그런 관념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장이 이제 돌아섰다고 보기엔 좀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더라도 물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틀리죠. 뭐 코스피는 하락 종목수가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종목수가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아직까지 아니야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계속 뭐 지난주에도 이번 수요일 안 왔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뭐 리스크 관리한지 현금 확보 이런 부분은 계속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을 때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가는 종목들의 수가 월등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종목 자체가 이렇게 시장과 상관없이 잘 가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팔 이유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 풍산이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을 감안해보고 뭐 오늘 뭐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있으면은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논의를 하고 대신에 지금 어쨌든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꺾인 흐름과 동반해서 뭐 종목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다, 흔들린다. 그러면은 현금 확보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만약에 시장이 다시 가더라도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사면 되는 것들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현금 가지고 죄송합니다. 현금 가지고 있기를 잘했구나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은 뭐 이제 그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글쎄요, 11월 달, 12월 달 상승, 1월 달 조정, 2월 달, 3월 달 상승, 4월 달 조정. 지금까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휴게소 한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은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마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로 전환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상황인데 반도체 쪽에는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2차 전지 쪽은 사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업종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2차 전지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반도체 IT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적이 좋을 때는 오히려 내려가고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될 때는 올라가고. 왜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선반영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하는 어떤 핑계가 있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 2차 전지주들 우리가 내려놓은 눈높이 그것보다 좋지 못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핑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하반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이 2차 전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꼭 필요하냐면 공급의 조절로 인해서 뭐 원자재가 변동을 좀 보이거나 이러한 것보단 수요단에서 회복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참 기조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사실 이제 전기차에 굉장히 조금은 이제 앞장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흐름 보면 전기차 도입하는 시기를 좀 미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2차 전지 쪽에는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자분들이 어떤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것에는 굉장히 괜찮다. 허나 기존에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춰볼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2차 전지는 사실 이번 분기 실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좋을 거니까요. 2분기까지도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해 이제 3분기. 그들이 이제 다 같이 외쳤던 거. 올해 상반기까지는 안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그때 가서 저는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2차 전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수요에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단기 시세를 노리기에 괜찮지만 보유자분들이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실적 시즌에 바라볼 업종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도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이 이제 3사가 모두 이제 흑자 전환되느냐. 2021년도 이제 중반 이후에 받았던 흑자 수주가 이제 점차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흑자 조선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언급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지만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괜찮게 좀 보고 있거든요. 토니모니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이미 흑자 전환된 부분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미용기기 그리고 이제 화장품 그리고 플러스 자동차, 이러다가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적 시즌에 바라볼 업종을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미용기기, 화장품, 거기에 자동차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업종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AI 가속용 동박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 라인 18,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세진중공업입니다. 수급과 실적 개선 등 기초 체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9,000원, 손절 라인 6,2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